당신의 보험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당신의 보장노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건강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1시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보장노트와 함께할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4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박민우 전문가, 이초원 전문가, 그리고 이명길 전문가, 마지막으로 주희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보험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 용어 그동안 헷갈린 내용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박민우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알아야 할 보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은 준비하고 있지만 또 이 용어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속 시원한 설명을 위해서 박민우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 때문에 이번 여름 많이 답답하셨죠? 오늘 그 고민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교관 박민우 팀장입니다. 네, 먼저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험은 현재의 계획으로 미래의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장 자산이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가장 잘 준비한 보험은 내가 잘 아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어려운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 보험료와 보험금인데요. 보험료는 내가 보험회사에게 내는 돈, 나이와 병력,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납입 방식은 일시납, 월납, 연납 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 질병, 사고 등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며 내가 냈던 보험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험금과 보험료입니다. 보험금과 보험료 각각 어떤 사람이 내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는데요. 계약자는 계약 내용 변경, 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 보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의 나이와 직업, 병력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수익자는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 또는 변경 가능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건데요. 아버지가 자녀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에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때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보험에도 여러 가지의 관계가 또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료 납입이 안 되어도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를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료 납부 기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적용이 되고 이때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 기간을 안내하고 그때까지 보험료가 미납이 됐을 경우에 납입 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날 최종적으로 보험은 실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해지가 되거나 또 실효가 된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효가 된 이후에 보험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실효된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부활이 가능한데요.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게 된다면 부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건강심사 및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종료한 상태인데 해지 시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지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하시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부활과 해지 이렇게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했을 때는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중간에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먼저 보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 기간은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납입 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고요. 일시납,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짧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보장 기간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80세, 90세, 100세, 종신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보장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보험료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갱신형은 먼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나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 동안 지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갱신 주기는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갱신 주기가 지났을 경우엔 인상된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갱신형인데요.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종료 후엔 보장 기간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20년 납 80세, 90세, 100세와 같이 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내가 정한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에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오늘 만약에 준비를 시작했을 때 내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장 개시일입니다. 보장 개시일은 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짜이며 일반적으로 첫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책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이고 암보험을 예시로 들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90일 동안 암 진단 시 진단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감액기간인데요. 감액기간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1년 동안 50%만 지급하는 기간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들 모두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처럼 특히나 이런 기간처럼 같은 용어가 들어갈 경우에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계약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주계약만으로도 보험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주계약이 집이라면 특약은 집을 채우는 가전제품인데요. 특약은 보장을 확장하는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주계약 없이는 단독으로 준비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계약은 사망보험이나 이 안에 암, 뇌, 심장질환 등 다양한 특약을 구성함으로써 한 가지 보험으로도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주계약과 특약에 또 적혀져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용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보험 증권과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안에는 보장 내용, 보험금, 보험료, 면책기간, 감액기간 등이 적혀 있겠습니다. 또한 약관은 상세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약관에는 보험의 모든 세부 내용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질문을 주셨는데 납입면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암, 뇌,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진단이 됐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갱신형 보험보다 비갱신형 보험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갱신형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가 됐을 경우에 갱신 주기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비갱신형 보험에서는 납입 기간 동안 납입 면제가 됐을 경우에 그 뒤로는 쭉 보장만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갱신형에서 더 유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험 용어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도 모두 가져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 용어들을 조금 친근하게 지켜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민우 전문가님께서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문가님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어려운 보험 용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험 전문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보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용어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희 보장노트에서는 9월 6일에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9월 6일 토요일에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보험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 그다음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사진 찍듯이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하면은 휴대폰 화면 안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에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까지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는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 초보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초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은 예비 부모님들, 초보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일 텐데요.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전문가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이초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보험 전문가 이초원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 꼭 알아두셔야 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체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용어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좀 한마디로 태아보험은 이런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험일까요? 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즉, 임신 중에 준비해서 태아와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고 출생 후에 아이의 질병과 상해까지 보호받는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은 출산 전, 출산 후, 그리고 성장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출산 전에는 태아의 위험을 대비하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며
성장기 땐 출생 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그리고 임신을 하던 중, 그다음에 출산한 이후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태아보험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출산 전 단계에서는요. 구순혈 문해증, 흔히 팔로사증이라고 불리는 심장 기형과 같은 선천적인 기형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에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임신 37주 이전에 출산하게 되는 조산도 대비할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처럼 염색체 이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출생 전에 발견이 된다면 보험 준비 자체가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출산 전부터도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선천적인 기형이나 아니면 조산, 그리고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난 직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보장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미숙아나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경우 니큐나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입원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기형과 생식기 기형과 같은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죠. 이럴 경우 폐혈증, 수막염, 결막염, 요로감염과 같은 다양한 신생아 감염 질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운동, 지적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느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출산 전에도 그렇고 출산 직후에도 준비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도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나서 유아기부터 성장기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면서 다치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원 갈 일이 굉장히 많죠. 성장기 땐 백혈병, 신경모세포종, 림프종과 같은 소아암과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같은 중대 질병을 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기, 장염, 아토피와 같은 잦은 잔병 치레일 경우에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DHD, 틱장애, 호르몬 결핍증, 그리고 성장기 자폐증과 같이 심리적 문제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성장기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이를 위한 준비는 우리가 출산하기 직후, 그다음에 출산하기 전, 그다음 아이가 자라는 단계까지 모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 준비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12주 이전, 특히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준비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아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준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TV나 SNS를 보시면 유모차나 카시트를 준다면서 태아보험을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보장 내용보다 사은품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막상 아이와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산모를 지킬 수 있는 보장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광고를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광고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부모님들, 초보 부모님들의 경우에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사은품보다는 보장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싶은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보장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태아보험의 경우 출산 전후의 위험을 대비하고 선천적인 이상과 입원 일당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이고요.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 소아암, ADHD, 아토피와 같이 아이가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징입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어린이보험은 초석 다지기와 같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제대로 준비하면 아이가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보험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보험을 아예 바꾸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범위가 넓은 암, 뇌, 심장질환처럼 시간이 갈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질병들은 어릴 때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보험까지 이제 부모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질문을 주셨는데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어린이 보험의 보장까지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렇게도 또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보험의 보장까지 함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출생 전후의 위험으로 혹시 모를 아이의 위험까지 대비해서 어린이보험의 보장까지 미리 준비해 둔다면 오랫동안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보험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저렴하고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초보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보험 전문가 이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초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교육받고 싶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연회는 9월 6일 토요일에 개최되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회고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분들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는 신청 양식 따라서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우선 선입견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본다면 이 선입견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길 전문가님과 함께 펼쳐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명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보험 선생님 이명길입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종신보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보험인데요. 오늘은 내가 사망했을 때 받는 종신보험도 있지만 생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좀 무겁게 느껴지고 약간은 내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평생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인지 이것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먼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속, 장례비, 그리고 유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이가 많은 분들만 준비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과거의 종신보험은 50대, 60대 가장분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젊은 20대, 30대 가장분들이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과거와 다르게 사망보험금이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가장으로서의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종신보험은 비 오는 날 필요한 우산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우산이 많지만 비가 오는 날 밖에 외출했는데 우산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구매해서 내 옷이나 내가 산 물건이 젖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우산을 구매하는 것처럼 종신보험은 혹시나 우리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유일한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우산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장마를 막아줄 수 있는 보험이다 해서 우산에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이 우산에 비교를 하니까 또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 가장분들께서는 오늘 종신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이랑 또 내가 낸 보험료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종신보험은 사망만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건 사망은 맞고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있는데요. 납입 완료하고 나서 해약 환급금이 원금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종신보험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20년, 30년으로 굉장히 길게 납입을 했어야 됐는데요. 최근에 있는 종신보험은 5년, 7년, 10년으로 과거의 종신보험과 다르게 납입 기간이 많이 짧아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중간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종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종신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종신보험은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보험,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기보험 먼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정기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보장 기간이 60세, 70세, 80세로 보장 기간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환급금이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그 대신 정기보험의 장점은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다른 말로 가성비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조금 보험료가 비싸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가장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했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우산의 역할을 하는 게 정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기보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가성비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이렇게 필요한 구간 동안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정기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도 오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CI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CI 보험이 한참 또 이슈가 됐던 보험이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CI 보험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CI 종신보험은 쉽게 크리티컬 일리네스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먼저 50%나 80% 정도 선지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대한 질병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중대한 질병 50%나 80%를 먼저 지급을 받고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가입한 CI 보험이 5천만 원짜리 보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50%형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CI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중대한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이 먼저 진단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500만 원이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남아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CI 보험은 종신보험의 느낌보다는 중대한 질병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과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종신보험, 정기보험, 그리고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또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각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좀 한눈에 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비교해 주세요. 네,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은 사망을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환급률이 원금 이상 되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다. 이 부분은 꼭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정기보험인데요.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가장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종신 동안 보장해주는 보험이지만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다르게 정해진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은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많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환급금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I 종신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중대한 질병과 사망보험금 두 가지를 준비해주는 게 아니라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된 CI 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50%나 80% 먼저 지급을 받고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조금 비싼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또한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I 종신보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모두 장점이 있지만 또 현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또 나에게 맞는 보험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비교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20년, 30년 이렇게 설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지하지 않으면 보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까지 한번 채워봤습니다. 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님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즉 사망보험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망했을 때 받는 종신보험도 있지만 내가 생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험, 내가 해지하지 않으면 100%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잘 알아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쉽게 설명해드린 보험 선생님 임영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종신보험의 내용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미래에 사망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험으로 좀 재테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보장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연의 일부에서는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또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일부에는 무료로 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모두가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내시는 번호 샵 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강연회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의 교재, 자료까지도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는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주희영 전문가님과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노후 준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희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연금술사 주희영입니다. 연금보험,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연금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이제 연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국민연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조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2024년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받아도 13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2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 원 초반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산, 여행,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노후의 삶을 즐기려면 약 3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또 노후를 준비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금 받는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전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5세, 앞으로는 68세까지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인데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앞으로 기금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또 따로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30세에 시작하신 분과 50세에 시작하신 분을 비교해보면 연금액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가장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확한 비교를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점에 따라서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시기에 따른 실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세 A씨가 월 30만 원씩 20년 동안 총 7,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 시 최소 약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65세에서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총 4억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50세 B씨는 월 60만 원씩 10년, 앞에 30세 A씨와 동일하게 총 7,2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 시 최소 48만 원 이상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100세까지 수령 시 약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 30세에 시작하신 분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이 자산을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은 하루 일찍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연금 자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금은 특히나 빠르게 준비하면 빠르게 준비할수록 더욱 유리해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연금들을 어떻게 좀 나눠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텐데요. 전체적인 연금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현명한 연금 준비의 3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층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죠.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단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납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죠. 두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이 은퇴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받는 제도인데요.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그리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직접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3층 구조는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퇴직연금으로 중간을 채우고 개인연금으로 지붕을 덮는 것,
이것이 현명하고 안정적인 연금 설계입니다. 이렇게 오늘 3층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3층 개인 연금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금 저축보험이랑 개인 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또 나에겐 어떤 보험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보험은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 부과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연금보험은요,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절세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비과세 혜택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게 목적이라면 개인연금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개인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준비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질문 노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장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인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비과세입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노후 준비는 누구나 언젠가는 꼭 해야 하지만 정작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65세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5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을 해준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으시겠죠? 사실 그 돈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연금은 단기간에 만드는 소득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연금,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한 연금술사 주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페이지 연금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연금보험처럼 그리고 종신보험처럼 내 앞으로의 노후, 그다음에 내 사망한 이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보험들 저희가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교육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강연회 일부에서는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그다음 내가 제대로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강연회인데 오프라인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전문가님들께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다면 참석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강연회 이렇게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작성해 주시면 강연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링크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강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그다음에 강연회 자료, 교재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번째 페이지까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당신의 보장 노트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